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들기가 쉽고요. 또 낮에는 좀 더운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밤에는 좀 싸늘합니다. 자, 이번 주일이 지나면 더더욱이 이제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또 이 가을 단풍 관광, 낙엽 관광이 시작될 시즌입니다. 자, 이제 가을을 맞아서 차분히 주변을 정리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장수의 금요 칼럼, 오늘은 우리 사회에 왜 이 모든 것이 이토록 엉망인가,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진에다가 사드에다가 사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해지고 급속도로 실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남았는지 6개월이 남았는지 알 수도 없게 됐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문제만 하더라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자, 또 이런 안보 위기의 와중에 대우조선 사태 그리고 한진 해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 사태는 지금 대우조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과 더불어서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우조선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틀 것은 틀고 구조조정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어떻게 역할 분담할 거냐, 이런 부분에 중심이 돼야 될 건데 저 부분과 관련된 수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사해서 자기가 아는 기업체에 얼마 봐주고 뒷돈 얼마 받았다, 누가 얼마 해먹었다, 차장이 180억을 해먹었다, 조선일보 주필이 어떤 향후가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조선업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양하려면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은 현실적이고 냉혹한 징단이 내려져서 국가를 주도로 그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언제 기업이 산업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자신이 이익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손해가 눈앞에 보일 때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운업도 장기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거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화물은 이 선적어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수입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업을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산업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그 해운업이 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방치하다가 뒤늦게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나들의 먼저 자구책, 오나들의 희생을 보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오나들 나쁜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등장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책임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또 오나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주는 주식회사에서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자, 법과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겁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다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오나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느냐라는 어떤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대기업이 망할 때 오나가 상당히 부도덕했고 돈을 빼돌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익을 취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자기 가족들 친인척 계열사를 밀어주고 부당하게 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지원을 했다라든지
뭐 주가 조작을 했다 온갖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망할 때 보면요. 오나가 얼마 내는가 안 내는가 이야기하고 앞에 오나가 부당으로 취해갔던 이득 부분은 싹 덮어버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한진의 최은영 회장이 사전에 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주식을 정보를 알고 미리 팔아서 10억을 뭐 취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 뭐 들어있는 빌딩에서 임대료를 140억을 받았다. 그리고 퇴직금 포함해서 나갈 때 97억을 받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정말로 오나가 부당으로 한진해운을 오늘날 저지경을 만드는데 빼돌린 돈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오나 보고 먼저 책임을 다해라 하면서 최은영과 조양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을 다해라고 하면 당신이 주식회사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당하게 뒤로 빼돌린 돈이 얼마쯤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 주식회사의 문제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아닙니까? 주식에 상응할 만큼 책임을 벗어나서 주식회사의 배임 횡령 탈세를 했기 때문에 너는 그 부분에 얼마를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롯데를 저렇게 칠 때는 저는 기대했습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되어서 성남 비행장을 갖다가 각도를 틀게 만들어서 고작 재벌 빌딩 하나 지어준다고 유사시에 북한의 남침시에 북한의 탱크 부대를 격파하러 나설 이 성남공항을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이번에는 밝혀지는가 했는데요. 비자금 열심히 조사하는 듯 하더만은 부회장 하나 죽어버리니까 자살했죠. 그 뒤부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배임행령 탈세로 일가 조사하는 걸로 기소하는 걸로 끝나는 양상입니다. 자,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가 포함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도에 한심을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조선해운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경제 전반에 거대한 암운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심각하다. 또 청년층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부동산이 부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자, 그런데 경제는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전월세 파동 등으로 인해서 주거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한국 경제의 활로가 어디냐? 점점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 다 검증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초이노믹스라고 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질 듯이 큰 소리 치던 사람은 고작 공기업에 자기 사람 하나 꼽았다고, 자기 지인 자녀 하나 공기업에 꼽았다고 지금 언론에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패 최후의 수호자가 되어야 될 법조계, 사법부, 판사, 검사들이 눈만 뜨면 스폰서니 또 더 나아가서 뇌물이니 연루되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사실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82%가 사법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초상류 사회지도층이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절반쯤이 거기에 찬성한다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자, 이 안보위기의 와중에 모병제를 찬성한다. 자, 그것뿐입니까? 이 와중에 K스포츠니 미래재단이니 해서 대기업 19개가 780억대의 돈을 밀어줬다. 이 두 재단에 누가 그두게 했는가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활성단층이 몇 개고
어디가 활성단층이고 어디가 아니고 제대로 검토도 되어 있지 않고, 일제시대 때 이번에 지진이 난 양산지역, 경주 양산지역에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그 이후에도 양산단층은 활성화단층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그 주변에 18개가 지어지고 또 앞으로 10개가 더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학 입시는 공정성이 무너져서 광주에 있는 한 여고에서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생부 등을 조작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을 만회하고자 그러는지 모 일간지에는 연재로 아예 대학 입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특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보도해봤자 자녀를 대학에 보낸 사람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에 군대, 대학, 직장,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최소한 기회와 방법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사회에 초상류층의 자녀들이 어떻게 군대를 처리하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는가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순실 씨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녀의 딸이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독일 유학, 승마 유학을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왜 대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직원들을 더 채용해도 시원찮을 건데 800억에 이르는 돈을 이스나마나한 문화체육재단에 냈는지, 이것이 자유경제인지, 정경련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배경이 어떻고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고는 차후에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입만 열면 준조세가 철폐되고 세금을 낮춰야 되고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된다 하면서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세제가 많이 잘못됐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슨 경제민주화나 경제공정화 이런 주장들, 무슨 골목 상권부터 자영업자 보호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사회주의 좌파 경제를 조성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왜 사회주의식으로 일렬 나래비로 서서 수백억씩을 각각 두 재단에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경제의 진실입니까? 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라고 해도 누가 안 낸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낸 돈은 뭔 돈으로 냈습니까? 주주에 대한 배임 아닙니까? 주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사회이사는 그런 돈을 내는데 동조를 했습니까?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걸 내면 기업 활동이 정진이 됩니까? 뒷배로 뭘 봐줍니까? 저는 대기업들의 이런 위선, 앞다르고 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혐오를 느낍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이 보수 아스팔트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와서 걱정되듯이 말씀을 합니다. 황 소장님, 제발 대기업 좀 비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런다 하는데 제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어제 또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썼더만요. 황 소장 루비콘 강을 오락가락 하는데 애국 진영에 남아달라.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보수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애국이고 보수입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권력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놔둬도 알아서들 서로 총을 쏴댈 거니까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보고요, 애국 진영, 보수 진영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나름대로 가진 가치와 상식에 기반을 둔
국민 진영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어디에 갖다 붙을 것 같습니까? 어제 그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저쪽에 붙을까 뭐 어쩌고. 걱정을 놓으십시오. 어느 쪽이든 사정없이 걸리는 대로 다 칼질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어디에 붙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거 초월했으니까 이런 방송을 하고 앉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욕심이 있다면 이런 방송을 해서 얻을 일이 뭐겠습니까? 이 시간에 권력자들이나 쫓아다니고 다음 댓글에 향배가 어딘지 보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붙어야지요. 저보고도요. 권력자 실력자들이 한번 보자 밥 안 먹자 이야기 가끔 옵니다. 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요 알랑거리고 앞으로 제가 보고서도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입에 혀처럼 좀 놀아주면 그 다음에 방송국에도 전화도 가고 해서 여기저기서 저도 부르고 호주머니에 돈도 좀 채우고 그렇게 다니고 혹 잘되면 나중에 한 배설도 하겠다. 내가 그런 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밥 먹자고 와도요 저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마주치면 그때 왜 안 왔냐? 내가 왜 밥을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 밥 먹을 뭐 공통 안건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웃고 넘깁니다. 자, 저한테 그런 어떤 얄팍한 이야기로 압박하려 들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요 누구에게도 빚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요. 보통 뭐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좌파든 우파든 저 정도 일을 하려면 여기저기 걸쳐서 이 겨울에 이 나무에 대추나무에 연걸리듯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 좀 뜯어야 이런 방송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 1년 4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근데 누구한테 회원 들으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돈 좀 굵직하게 낼 만한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안 받겠다 했습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권력이든 재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물주든 단돈 10원을 받지 않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 없냐? 있지요.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든 우든 어디든 걸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지요. 남에 대해서 내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그렇게 걸치지 않고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은 고생길을 자초한 거고 배고픔을 자초한 겁니다. 그래 그 길을 해서 제가 알아서 가고 있는데 누가 뭐 때문에 저한테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든 말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회, 경제, 안보, 공정, 법집행 어디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곳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하면 복지를 강화하겠다, 사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또 우리가 집권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경제를 공정하게 하겠다, 상생을 하겠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뭐 김무성부터 반기문 뭐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숱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 하겠다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나 자기 정권이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비상식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5년 동안에 경제를 못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에서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으로 돌리겠다. 자, 거기에서 뭐냐? 경제에서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을 갖다가 폭등시키고 부동산의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려 했다가 어느 날은 쪼아라 했다가 이러면서 부동산에 의존해서 경제를 살리는 쇼를 하지 않겠다.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민층이나 젊은층이나 빈곤노인층의 주거 문제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앞으로 20, 3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최소한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는 또
이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에서 사회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1년에 몇 채씩 집을 사회적으로 공급하고 거기에 능력에 맞게 당사자들이 돈을 내고 거주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주거정책, 보금자리니 행복주택이니 이런 소리 제발 좀 그만하기를 바라며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주택에 대한 이 보급정책을 내 다음 임기에도 그 다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야당과 더불어서 주거정책에 대한 대합의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자,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에서 지금 3,800가지씩 되는 이런 방법을 다 걷어치우고 일단 단순 투명 공정한 과거의 학력고사 제도로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실시하면서 나머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병력 문제에 있어서 전부 다 군대에 가게 하되 군대 안에서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근무하게 하겠다. 아니 다리를 저는 사람도 애꾸도 군대에 가서 그 특성에 맞게 근무하면 되지 않습니까? 뭔 피부병 걸려서 허리가 아파서 예? 눈이 갑자기 짝눈이라서 짝불알이라서 군대를 안 갑니까? 일단은 전부 다 가야겠다. 이제 전부 다 가도 좀 있으면 군대 자원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뭐 공익이니 뭐니 면제니 다 없애버리고요. 무슨 학사 특례요원 뭐 그러면 과학계에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군대 과학부대에 가서 과학 연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군대도 과학부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그렇게 과학자들이 출세해서 집에 가서 돈 벌어 갖다 주지 국가를 위해서 과학자만 기여합니까? 자, 그리고 직장에서 채용과 관련되는 비리에 있어서 그 채용 결과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채용을 뽑는데 불필요한 것은 아예 묻지도 않겠다.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거 안 물어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시장경제 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정말 시장경제라는 것은 내가 주식 7, 8%, 5% 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순환 출자시키고 해서 그룹처럼 지배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다가 한진해운 같은 사태 만들고 아들 죽고 나니까 며느리가 운영하는데 며느리는 회사 경영보다 무슨 예술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고상하고 우아해서. 그러면 회사 경영을 맡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도 회사는 또 욕심이 납니다. 이래가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5% 1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그냥 역할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배임 횡령 탈세 같은 부분이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당하는 만큼의 법 처분을 이렇게 받겠다. 자, 책임도 이 주식회사의 범주에 맞게 한마디로 제한적으로 지대. 거기에서 내가 벌어가는 돈도 주식회사의 범주에 맞게만 벌어가고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처벌받겠다. 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의 오너들이, 재벌들, 가족들이 과연 주식회사의 범주에 맞게만 벌어가느냐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롯데 조사가 다 검증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자, 서미경이라고 신격호 회장의 구처, 뭐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요. 드러난 것만 1,800억의 재산을 수년 동안에 확보를 했는데 이 과정이 밀어주는 과정들이 이것이 주식회사의 범주에 맞게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봅니까? 자, 롯데시네마에 이 콜라하고 팝콘 파는 그 매점까지 운영케 하는 거. 그러면서 극장에 가서 모처럼 서민들이 기껏 휴가나 기껏 오락이라 해봤자 극장에 가는 건데 그 극장에서 팝콘 사 먹는 거, 콜라 사 먹는 거에 절반을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 부분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돈 모아서 수십억을 버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배임 아닙니까? 롯데시네마에 대한. 자, 이런 거를 안 따져서 그렇지, 따지자면 수도 없이 곳곳에 편법이 있을 겁니다. 자, 안보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럽니다. 황 소장, 사회 경제 문제는 마음에 드는데 이 안보 문제는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이 안보 문제에 몰입하는 거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장난같이 들립니까?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히스테리칼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목이 터져라고 나는 시간이 아까운 줄 몰라서 내 목 상해가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자, 몇 년 안에 어떤 현실이 당신들 앞에 도달할 건가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감이 없습니까? 한국이 객관적인 중립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과 대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방송을 듣고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전부 지 구미에 맞게 내 방송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안보, 경제, 사회, 복지 여러 문제에서 정치 문제에서 골고루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보지만 상당수는요. 자기가 빼딱하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제 말을 지 필요한 것만 듣기 좋은 대로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자, 이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가정을 하고요. 미국에 곧바로 오바마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바마 슬슬 피할 겁니다. 임기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오바마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미국 양 대선 후보에게 만나자고 통보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당선된 사람을 곧바로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나서요. 한국을 배제한 북미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우호 관계를 파괴하고 한미 동맹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 미국의 충실한 동맹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미국이 섭섭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중국 등과 관련해서 그건 미안하다. 앞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이해를 하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한 목소리를 낼 거니까 적어도 북미 평화협정이니 불가침 협정이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배제한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를 향해서 기존의 자세로 확실하게 해가자. 전술핵도 배치할 수 없고 핵 독자 개발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인지 그거는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안보 문제에서 국민들 전체에게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붙이고요. 또 대선에서 또 여야 또 논란 벌일 겁니다. 북핵 미사일 대응 무슨 사드 뭐 전시작전권 MD 야당이 지금 불리하니까 살짝 들어가면서 최순실 들고 나왔는데요. 또 안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혹 다음 정권으로 야당에게 다음 정권이 넘어갔다 보십시오. 지금 안보 문제 또 전혀 180도 다른 부분에서 북한과 무슨 특사니 무슨 회담이니 정상회담이니 이 짓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투표 한번 딱 붙였어요. 내 국민투표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하고 하면 100% 통과될 겁니다. 100%요. 제가 지난번에 야당이 사드 반대할 때 바로 국회 비준 한번 시켜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몰아넣었으면 야당은 정말로 엿대는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국회에서 반대 투표를 해요? 자, 그럼 국민투표 들어갈 건데요. 지금 국민이 6대3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 찬성으로. 왜 이런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되는 거야. 이 나라의 갈라진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를 싹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두 번 다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요. 자, 그리고 경제위기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유사일에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가는 위기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서 한국이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제 위기에서도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자, 대우조선요, 저렇게 복마전 일하면 저거는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한진해운요, 자, 여기에서 수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고 정부가 조기에 개입해서 적은 돈으로 막은 다음에 해운사들을 통합해서 누구에게 특혜주는 행태가 아닌 행태로 수익 구조를 낳을 수 있을 만큼의 구조 조정을 해서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해 가야 되죠. 문 닫을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갖다가 질질 끌고 있습니다. 좋은 것 생색내는 놈들은 많은데요. 처리해야 될 부분에 책임을 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신복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고는 개입하지 말아야 될 때나 개입하는 놈들만 보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과감한 척결. 법조계요. 솔직히 말하면 법조인 임명할 때 돈 받고 판결하거나 돈 받고 수사하는 사람한테 저는 일반인보다 한 두세 배의 중형을 갖다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고요. 판검사 월급을요, 한 2배쯤 올려줍시다. 전국의 판사, 검사 월급 2배쯤 올려준다고 하는 게 돈 들어봤자 얼마 들겠습니까? 그걸 안 올려주고 월급이 작아서 뭐가 모자라서 이 핑계로 월급이 작다고도 안 봅니다만 돈 받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뒤로 돈을 주고 받고 무슨 브로커에 변호사에 로비에 이 비용이 판검사 월급 2배 올려주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안 그랬을 때는 중처벌하는 거 훨씬 경제적으로 싸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리가 필요하지요. 무슨 복지니 뭐 정책이니 이런 거 수당이니 자, 정부 예산 전부 갈라먹자고 전 국민이 달라들도록 만드는 숟가락 들고 달라들도록 만드는 애들, 그 다음에 대학생, 그 다음에 애 키우는 부모, 노인층까지 다 정부 예산 뜯어먹자고 정치인이 만드는 이런 구조가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요, 정치일의 저열한 포퓰리즘에 한마디로 국민이 놀아나면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은요, 이 국가를 상식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